네, 파트 4의 전기와 자기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장이 아니라 이제 파트 4죠. 전기와 자기 부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재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기장이죠.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전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3장에서는 이렇게 전하의 특성 그리고 유도에 의해 대전된 물체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 3절에 쿨롱의 법칙이 일단은 특히 먼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전기장. 여기도 전기장 이렇게 나오고요. 전기력선도 전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전기장인데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23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438페이지 가보면 전하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차지 우리말로 전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기적 현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텍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좀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전하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은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작용하는 이런 현상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무가 있는데 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고무가 음으로 대전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화가 되어 있고 유리는 양전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과 양이 만나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비번 그림은 동일한 종류의 음전화예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밀어내고 무엇들이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힘을 가하는가 바로 전기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로 그림 23.2번에도 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 보면 전하량은 고립계에서 항상 보존이 된다. 이걸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어, 이게 아예 법칙이에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마치 화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23-2번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헝겊에 명주천 헝겊에 유리막대를 이렇게 이제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본래는 그 중성이었어요. 본래는 중성 명주에 중성 유리막대를 마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리막대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명주천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이 유리막대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양전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알짜전하 우리가 이제 알짜전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성은 알짜전하가 0인데 전자를 잃어버린 유리막대는 알짜전하를 양전하를 갖게 되고 중성 명주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전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는 양으로 대전되고 또 하나의 물체는 음으로 대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전체의 전하는 일정한 거죠. 전체 이 고립계의 전하는 일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개입한 걸 우리가 이제 예, 제외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전하가 흘러가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하량은 기호로 우리가 Q로 많이 표현합니다. 전하 Q 또는 전하량 Q 이렇게. 그런데 이 전하는 이제 양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원자를 좀 알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양전하 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성 이 원자 핵이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모형이죠. 실제 전자가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성 운동 형태로 물론 이제 고전적 이론이에요. 예. 설명을 하면 전기에 관한 건 대략 다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래 중성인데 이거 수소원자라고 합시다. 중성인데 여기에 이제 헬륨으로 된다면 이 양전하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양전하가 이렇게 한 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의 양성자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들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한 개 더 이렇게 있죠. 이러면 이제 헬륨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늘고 주는 건 양성자나 전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기가 전하량이 커지거나 감소할 때 전하가 개입하는 그 입자는 전자거나 또는 양성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론에서는 깨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아니면 서로 뭐 절반짜리가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수계만큼의 전하들이 있겠죠. 물질 속에도 마찬가지로 정수계만큼의 전하가 있게 되는 겁니다. Q는 그래서 N2다 그러면 2의 N배 그랬는데 이 2가 바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전하량 2. 2는 엘리멘트리의 2예요. 2. 그래서 전자 하나 또는 양성자 하나가 가지는 그런 전하량이 바로 이 2와 같다. 대신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 양성자는 플러스 양전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양자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3.2절로 가서 대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전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도에 의한 대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도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연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체는 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다. 절연체는 뭐가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물질 속에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니라 어떤 전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구속되어 있는 전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있다. 이렇게 좀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반도체는 뭡니까? 반도체는 반만도체, 세미, 그죠? 세마이 컨덕터 이렇게 돼 있죠. 유사도체, 그죠? 유사도체 또는 반만도체. 자, 실리콘과 저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 원소 반도체입니다. 실리콘과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도 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적인 성질은 도체와 절연체의 뭐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 근데 이 사이가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도체와 절연체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극명하게 다른데 반도체는 이 사이 넓은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넓은 영역에 있다도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반도체의 특징은 바로 이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제어를 못하면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특별한 물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제어해서 결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 유도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도 과정.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나요? 예. 유도 과정. 자, 도체가 어떻게 대전되는지 알아보겠다. 도체를 대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 꼭 도체만 대전시킬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도체도 대전시킬 수 있고 절연체도 대전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도체 9예요. 도체 9. 이렇게 마우스가 잘 보이죠? 예, 도체 9. 그런데 이 도체 9 안에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양으로 표시된 건 이제 원자 핵입니다. 양으로 표시된 건 이거는 이제 원자 핵. 그냥 핵이라고 하죠. 핵. 핵 속에는 이제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파랗게 표시한 건 이게 바로 전자인데 이게 전자예요. 근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전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자유전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유전자. 근데 자유전자는 원자 하나에 대개 뭐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유전자는. 이거는 예를 한번 좀 들어주는 게 좋은데 이제 구리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구리 원자. 그래서 구리 원자의 경우는 구리 원자가 원자 번호가 29번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숫자로 9, 리는 숫자로 2 이렇게 되는데 그걸 거꾸로 바꾸면 돼요. 그럼 29번이 돼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28개의 전자. 물론 이제 궤도가 여러 개의 궤도로 돼 있죠. 28개의 전자는 이 원자 핵에 구속이 돼 있어요. 전자는 이제 음이니까 양하고 잘 결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한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최외곽 전자겠죠, 본래는. 그런데 이 상온에서는 이 열이 있잖아요, 열. 그렇죠? 온도에 의한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서 이 한 개의 전자가 이 구리 핵에서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돼버려요. 자유전자가 된다. 그 전자를 여기 이제 그려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자, 이렇게 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음으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만 가져옵니다. 가까이만. 그러면 음과 음전하는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 원자 속에 있는 음전하들이, 요 자유전자들이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편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핵은 움직이지 않죠. 핵은 결합이 돼 있어요. 원자와 원자는 잘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가 온다고 해서 핵이 막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합돼 있고, 이렇게 결합돼 있고, 이렇게 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림 그리기가 좀 사각형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자유전자만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밀려나겠죠, 많이. 자, 그런데 이제 10번 그림에 보게 되면 이 표시를 우리가 그냥 접지라고 하죠. 접지라고 합니다. 그라운드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접지를 하면 지구에 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는 엄청난 크기의 땅덩어리잖아요. 이 속에는 이제 지구에는 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이온들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근데 이게 어쨌든 매우 커다란 중성이죠. 네,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예요. 도체. 지구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밀려나려던 이 전자들이 요 전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전선을 타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로. 접지를 하게 되면 길이 생겨서 빠져나갔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지를 해놓고 선을 잘라버려요. 접지를 제거합니다. 즉 지구에 댄 다음에 그냥 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막대를 제거를 해요. 이 막대를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전자들에게 힘을 가했던 이 전자들을 밀어냈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그러니까 전자들은 이제 균일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기력이 작용해서 균일한 상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뺐겠잖아요. 이 구는 그래서 양으로 대전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뭔가요? 이 양으로 대전된 풍선. 여기는 이제 풍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막대. 헝겊에 문질러서 막대를 대전시킵니다. 마찰에 의한 대전이죠. 그런 대전은 대전시켜 놓고 이렇게 이제 종이 조각 가까이에 다가가면 플라스틱이나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막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풍선에 그죠? 풍선 마찰을 시켰을 때 종이 조각도 달라붙고 많이 실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조각은 이 종이 조각 내에 이 분자예요. 분자들은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절연체잖아요. 절연체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없지만 전자는 들어있죠. 구속전자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전자는 다 구속전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이렇게 구속이 돼 있죠. 가지 못하고 구속이 돼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양전하가 있으니까 끌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구조 내에서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있어요. 전자가 조금 끌려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 핵이나 이런 것들은 양성자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죠. 전자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 전하 분리라고 합니다. 유도에 의해서 전하를 분리했다 이렇게. 또는 다른 말로 뭐 분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극, 유도 분극. 극이 분리가 된 거죠. 좌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유도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자, 본문을 좀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23.3절에 쿨롱의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A가 있고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 이렇게 있어요. 이 A는 이 막대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비틀림 줄에 묶여서 이제 비틀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플러스고 그래서 B도 플러스 전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려날 테니까 A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서 이 막대가 이제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쿨롱이 그렇게 실험을 했죠. 영어식 발음은 쿨롬이 됩니다. 쿨롬. 아마 스위스 사람인가 그래서 쿨롱으로 써주면 되고 쿨롱 뭐 자유롭게 부르면 됩니다. FE 우리가 이제 FE인데 E는 생략을 해서 많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공부하니까 이제는 다 일렉트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FE는 전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력.
두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Q1과 Q2 두 개의 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림이 있을 건데, 예. 여기 이 그림 있죠? 여기 Q1이고 Q2예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같은 종류의 양전하는 서로 이제 밀어내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이 양음 전하는 이렇게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때 이 그 힘의 크기 F2, F 여기서는 F1, F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의 크기는 이 Q1, Q2의 곱에 비례해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 거리의 반비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23.1번씩 처음 나오는 공식입니다.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를 K라고 써요. K. 그래서 이 K를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쿨롱 상수. 이때 Q 전하량은 그럼 뭐냐? 전하량이 뭐 쿨롱 상수는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데 전하량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죠. 전하량. Q1, Q2 할 때 전하량은 어떤 값을 쓰냐면 단위가 쿨롱이라고 하는 걸 써요. 여기에는 없나요? 예, 앞에서 봤었어야 되는가 보네요. 예, 전하량의 단위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예, 뒤에 있었죠, 뒤에. 예, 아직 안 한 거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앞에서 기본 전하량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1, 2. 1, 2는 한 개 있는 거예요. 1,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게 이제 쿨롱이에요, 쿨롱. 여기서는 다 이름이, 이 사람 이름으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쿨롱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전하량. 반대로 얘기하면 1쿨롱은, 전하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기본 전하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써보면 1쿨롱은 약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기본 전하량 이렇게 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 여기 있네요. 네, 전자 또는 양성자 요거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9승. 질량을 보면 전자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양성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양성자가 전자보다 한 질량이 요거 곱하기 한 1800배 해줘요. 1800배. 그러면 요거 질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량 차이는 엄청나요. 하지만 전하량은 크기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크기. 중성자는 물론 전하량이 0인데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보다 이렇게 얼만큼 1000분의 2 정도 비율 1700분의 2 거의 질량이 같은데 중성자가 아주 조금 무겁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더하면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나옵니다. 양성자의 질량 더하기 전자의 질량 하면 중성자의 질량하고 유사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수소원자 알아보죠. 수소원자. 자, 수소원자는 이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미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두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 그럼 전기력을 구할 때는 전기력 식에 넣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거리 제곱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인데 다 기본 전하량이죠. 여기 기본 전하량을 쓰면 우리가 뉴턴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K2가 쿨롱 상수죠. 쿨롱 상수가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 9 곱하기 10의 구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뉴턴 닷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의 제곱. 이게 쿨롱 상수 K예요. 자, 기본 전하량의 제곱이랑 같죠? 네,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제곱한 거죠. 제곱. 그리고 거리도 제곱해줘야 돼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만큼 나오게 됩니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 뭐 작으면 작다 또는 크다, 뭐 크다 작다 어떤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자기네들 입장인 거죠. 우리가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이런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그럼 끌어당기면 서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얘는 무겁고 얘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도는 거지. 예, 이게 이제 행성 모형입니다. 원자의 행성 모형. 완전히 맞진 않아요. 그렇죠? 예,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근거를 이게 근거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러면 이 양성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만유인력 법칙으로 중력을 한번 구해보자. 중력. 자, 중력 상수 이거 집어넣습니다. G죠, G. 대문자 G. M이 전자의 질량, MP 양성자의 질량. 이게 수소 원자니까 그렇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제곱해서 이렇게 다 대입을 해줬더니 얼마가 나와요? 크기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무려 47승이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거죠. 앞에 전기력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나 됐는데 이거는 뭐 무시무시하게 작습니다. 예, 그죠? 무시할 정도로 작다. 무시무시하게? 예, 그런 무시가 아니라 이제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래서 우리 전기 원자 속에서 입자들 사이의 어떤 힘 또는 원자들 사이에서 내부에서의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만유인력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중력을 거론하지 않는다. 중력은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나 지구 멀리 있는 달이나 저 멀리에 있는 태양이나 이런 거 행성들 사이에 행성 근처에서의 힘을 얘기할 때 우리 중력을 얘기하는 거지. 원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할 때는 중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좀 해보시고 쿨롱 벡터 형태 그랬는데 이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이건 뉴턴의 제3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가 받는 힘은 저 오른쪽 위쪽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얘가 받는 힘은 멀어지니까 이런 방향. 그래서 F12하고 F21와 F21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F21과 F12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거죠. 본문에 다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어요? 예. 여기로 와야 되는데 444페이지에 왔습니다. 예제 23.2번 합력 구하기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나오죠. Q1, Q3, Q2 세 개의 전화가 있네요. 세 개의 점전화라고 합시다. 아직까지 우리는. 자, 그림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Q1은 여기 있고 원점에 있고 Q2는 Y축에 있고 Q3는 저쪽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A가 있어요. 이게 A만큼 떨어져 있는 거네.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루는 꼭지점 세 개의 세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Q3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Q3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럼 Q3가 받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죠. 요 놈이 받는 힘. 네. 자, Q1과 Q3는 서로 양전하죠. 그러니까 밀어내겠지. 둘이 있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F13 벡터 하나 만들어주고요. Q2는 음전하죠. 음전하니까 Q3는 Q1 쪽으로 끌려가겠죠.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1번에 의해서 받는 힘을 F13라고 한 거고, 2번 전하에 의해서 3번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F23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녀석을 뒤에 써줬죠. 힘을 받는 입자. 힘을 가하는 입자를 앞에 써줬습니다. 책마다 좀 다른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면 이 Q3가 받는 힘은 이 F23하고 F13의 합이 되겠죠. 그랬을 때 F23는 X축 방향, 왼쪽 방향인데 F13는 오른쪽 위니까 요 분해해 줄 수 있겠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렇죠? F13를 요 성분 F13X와 F13Y 성분으로 분해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요 힘하고 요 힘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힘을 다 구해 본 거예요. F23 먼저 구했죠. F23는 자, Q2와 Q3 사이의 거리가 A예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Q2는 2, 이걸 이제 마이크로, 그죠? 이게 마이크로죠. 2 마이크로 쿨롱. Q3는 5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쿨롱 단위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A는 0.1m의 제곱까지.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9가 나와요. 8.9. 뭐 9라고 합시다. 예. 자, 그리고 F13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런데 F13 계산할 때는 이게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2a죠. 대각선이니까 루트 2a. 루트 2a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보시면, 예. 그래서 F13 계산할 때는 거리가 루트 2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Q1은 5 마이크로 쿨롱, Q3도 5 마이크로 쿨롱. 자, 제곱해서 다 넣어줬습니다. 예, 제곱이 아니라 밑에 이제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랬더니 약 11.2 뉴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11.2 뉴턴의 x성분, y성분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가보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성분은 x축 성분끼리 더하고 y축 성분은 y축 성분끼리 더합니다.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그렇죠? 그래서 전체 Q3가 받는 힘의 성분을 이렇게 x 성분, y 성분으로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 성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직 목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겨우겨우 하고 있다. 예. 하지만 깊은 마음으로. 자, 세 전화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F3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 다 바뀌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얘가 이제 음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양전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양전화가 어떻게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그래도 Q3가 받는 힘의 방향은 변하진 않는다. 그죠?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점프를 잠깐 했나? 예. 이번에는 44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예. 분석 모형 전기장 내의 입자.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우리 이 시간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